이번 시간에는 조세 총론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조세 총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다른 뭐 신고납세나 부가제도가 있는데, 이제 조세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금을 걷는 이유가 결국에 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조세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국세랑 지방세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 국세는 일단 국가가, 그리고 지방세는 지자체 이렇게 걷어들여서 조세를 뜻하는 개념은 전체 조세를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과세의 목적은 이제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과세 근거에는 이제 뭐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나오니까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반대급부 이야기가 있는데, 반대급부가 없다. 그러면 조세라는 건 결국에 내가 많이 낸 만큼 그만큼 혜택을 주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낸다. 그래서 반대급부가 없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급부 없이 많이 벌면 많이 걷어들인다.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분류를 보시면, 분류가 생각보다 이제 그 시험에서 많이 또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이제 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과세, 주체에 따라서 나뉘는 거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개념입니다. 국가가 거두면 국세, 그리고 지자체가 거두면 지방세,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사용 목적,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또 나눠지는데, 목적이라는 건 뭐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거는 목적이 없는 거, 보통세, 그리고 목적이 있는 거, 목적세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 그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재정 수요 충당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거고, 목적세라는 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조세를 사용 용도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걷어들이는 걸 목적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세 부담 전가 여부입니다. 이제 조세 부담 전가 여부는 전가라는 건 누군가한테 부담을 지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가의 분류에는 직접세, 그리고 간접세 이렇게 나뉘는데요. 근데 직접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OT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법인은 뭘 내죠? 법인세를 내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전가하는 게 없이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내고, 개인이니까 소득세를 내라. 이제 이런 개념의 이제 직접세라고 하고요. 납세 의무자와 그리고 부담자를 이제 일치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간접세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그 납세 의무자 그리고 담세자가 다른 이야기인데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부가세를 뜻해요. 그래서 부가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그래서 간접세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립세원 여부, 유무입니다. 이제 독립세원 유무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세, 그리고 독립되지 않은 세금, 부가세. 그러니까 부가라는 거는 결국 독립이랑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독립세 이제 반대가 부가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가세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어촌 특별세라던가
농특세라고 해요. 그래서 농특세랑 지방교육세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취득했을 때 취득을 목적으로 하면 취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 취득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가적인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립세원 유무는 이제 그게 없다면, 본세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세원 유무에 따라서 나뉘고요. 그리고 과세표준 단위. 일단 세금을 낼 때 요거는 이제 종가세 그리고 종량세 요렇게 구분을 하겠는데요. 이제 종가세라는 거는 이제 과세 표준을 기본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종량세, 그러니까 어떤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종량세.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종량세에 예를 들어서 유류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 단위에 따라서 들어가고, 그리고 납세 의무자 담세 의무의 이제 고려 여부인데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담세 능력 유무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납세자,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는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한다. 인적사항 고려. 그래서 요거는 인세. 그리고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물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분류에 있어서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뭐 주체에 따라 나오는 거, 그리고 목적, 그리고 뭐 조세부담 전가에 따라서 나뉘는 부분, 그리고 독립, 세원 유무, 이제 뭐 과세 표준 이런 식으로 담세 능력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게 많겠죠. 그래서 요 제목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이다 보니까 문제가 전가시킨다 하면 직접 간접, 그리고 이제 독립이다 그럼 독립부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완벽히 외우지 않더라도 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매칭이 안 된다 하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분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세법에서는 이제 재정 수입을 걷어들일 때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한 세금,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걷어들이는 세금,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제 교재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28쪽인데요. 그래서 신고 납부 세금이 있고, 이제 정부, 고지, 부가, 세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세금 이것만 있으면, 만약에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걷어들이지 못한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정부는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정부 고지 세금은 납세자가 어떤 행위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행위는 협력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결정은 국가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고지 부가 세금이 있고, 이 부분은 신고가 자체가 성실한 의무를 이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일단 확정. 하지만 여기서도 혹시 잘못됐다 하면 정부가 당연히 다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세금의 이제 대표적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배울 법인세,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부가세까지. 그리고 나머지 기타 세금들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정부에서는 재정 수입을 걷어들이기 위해, 재정 수입은 어디에 쓰이죠? 당연히 복지자금에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고 납부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타 등등이 있어요. 이 기타 등등이 있지만 이 정부 고지 세금을 외우시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정부 고지 부가 세금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세 가지는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다 신고를 해요. 상속세도 신고를 해요. 증여세도 신고를 해요. 저희 이거는 신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도 신고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증여세 신고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고하는 건 협력 의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 결정은 정부에서 하겠다. 그래서 보통 상속세 조사 나왔다, 증여세 조사 나왔다, 아니면 증여세는 정부의 검토를 통해서 이제 다시 재결정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세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이제 납세 의무를 이행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세액이 그냥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포인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고지 세금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세 기본 개념을 말씀드릴 건데요. 앞에서 저희가 과세 요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었죠. 그래서 과세 요건의 기본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세법에서는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야 어떤 세금을 매길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있고, 이 과세 표준에 우리가 세율을 곱해야지 세금이 나오죠. 왜냐면 과세 표준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세금에 있는 세율을 곱해야 우리가 진짜 이제 내야 될 산출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과세 요건에 필요한 거,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그리고 과세 기간. 과세 기간이라는 거는 이 과세표를 우리가 산정을 할 때 과세 기간도 없이 그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간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어떤 거 잘라줘야지 우리가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가 되는 과세 기간이 있고요. 보통 1년 이렇게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세법에는 모든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낼 것이냐? 결국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당연히, 납세 의무자, 저도 처음 공부할 때,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납부를 하는 사람인데 이걸 꼭 왜 하냐. 우리가 앞서 조세 분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납세 의무자와 또 이걸 전가시킨 세금이 있을 수 있고, 담세자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걷어들일 것이냐. 세법상 어떤 의무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4가지가 갖춰주어야만 모든 조세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세 요건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세 총론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 그러면 이 국세 부과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이냐. 그럼 이게 지금 거의 총론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것도 이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요. 크게 이제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국세 부과의 원칙에는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신의 성실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거과세, 네 번째는 조세 감면 사후관리. 이렇게 4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요. 실질과세 뭐죠?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명의대여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명의대여 같은 것만 생각을 해도 형식이나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를 맡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형식에 상관없이 형식 유무 불구하고 이게 가장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이 비록 예를 들어 A가 대표라 할지라도 실질이 B가 대표다 하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B에게 과세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실질 과세 원칙이고요. 그래서 형식이나 외관 이 얘기가 나오면 실질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 과세는 당연히 형식 유무 불구하고 이제 실질에 귀속된 사람에게 과세하겠다는 거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기억할 단어가 있어요. 기억할 단어는 쌍방이에요. 쌍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납세자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당연히 신고하고 납세를 하고 그래야 되지만 이 쌍방이라고 하는 거는 과세관청을 뜻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 포함이에요. 왜냐하면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리하게 과세를 했다. 아니면 뭐 괘씸죄다. 뭐 이런 얘기들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납세자가 열심히 신고를 해서 납세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담당하는 과세관청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하거나 어떤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막 재량대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는 쌍방, 과세관청도 이런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근거과세는 증빙이에요. 증빙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근거 없이 대충 이 정도 벌었을 것 같아라는 그런 부분으로 과세하는 거는 추후에 나중에 증빙이 전혀 없을 때 이제 사업 시작하면서 다 버렸다 아니면 다 없다 못 모았다 이랬을 때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증빙입니다. 그래서 근거과세 원칙은 증빙. 그리고 이제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인데요. 이 조세 감면에 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나 한시적으로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면을 해줬는데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악용을 하거나 아니면 감면할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추후에 그 감면할 사유가 박탈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후관리가 없으면 무자비하게 또 감면을 받고 그리고 관리를 안 해주면은 계속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감면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러면 재정 수입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국세 부과의 원칙에는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4가지도 굉장히 이제 질문에서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유형 문제는 나중에 다 풀이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볼 아주 이제 쉬운 사례예요. 2번이에요. 어느 아이스크림 제조회사가 소매점에 자기 회사의 상표가 찍힌 냉장고를 무상으로 줄 계획을 가지고 과세관청에 과세 효과를 문의했더니 이거는 광고 선점에 해당하여 송금 산입 대상이라 답을 얻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송금 산입이란 용어는 뒤에서 나올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건 과세관청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추후에 과세관청이 광고 선점비 아니고 접대비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과세관청이 1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아이스크림 회사 좀 억울하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논리로 가장 적절한 거 뭐겠어요? 당연히 신의 성실 원칙이죠. 과세관청이 나오는 건 요 2번째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물론 감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감면 사후관리는 지문 읽어보면 대충 많이 감이 오시잖아요. 그치만 믿었다. 과세관청이 이렇게 말해서 나는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비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난 믿고 한 거잖아요. 믿고 신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을 할 수 있는 논리로 적합하겠죠.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까지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총론의 마지막 가산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산세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지만 딱 기본적으로 총론에서 가산세는 이제 어떤 세금이든 간에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데 이 개념은 결국엔 우리는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어떤 기회를 준 건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이제 벌금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 벌금 같은 개념인데 이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세금 무신고. 왜냐면 우리가 아까 과세 요건에서 과세 기간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거를 내년 뭐 3월 말까지 하래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몰라서 안 했을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일부러 안 했을 경우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신고 일반, 부당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잘못 신고, 적게 신고하는 경우 있겠죠? 이것도 당연히 내가 몰라서 매출이 나는 100만 원 번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 200만 원 벌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안 하는 경우. 근데 그거를 일부러 세금을 덜 내고 싶으니까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소신고, 뭐 초과 환급 신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산세가 있고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당연히 신고는 했어요. 신고는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늦게 내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부불성 결국 이제 납부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보고 신고에 관한 부분 이렇게 세트로 묶고 납부에 관한 부분 세트로 묶으시면 돼요. 근데 무신고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진짜 몰라서 못했어요. 20% 그리고 부당은 40%입니다. 근데 적게 신고했어요. 신고는 한 거죠. 신고는 했기 때문에 무신고에 비해서 10% 깎여져요. 그래서 20%가 아닌 10% 신고는 했잖아요. 그리고 부당 일부러 했을 때는 40% 똑같이 매깁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40% 매기는 거고요. 그리고 아예 안 했다 20% 조금 했다 10%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제 하루 단위로 붙는데요. 2.2 만분의 이렇게 붙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체납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 기본으로 붙고 나서 이제 알파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도 마찬가지예요. 뭐 3에서 10% 이건 좀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원천징수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이 네 가지는 어떤 세금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세금에도. 어떤 세금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앞으로 세무회계에서 다룰 세금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금에 있어도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각 개별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별도로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전체에 통틀어서 이 가산세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저희 이번 시간에서는 조세 총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조세 개념 그리고 분류. 분류에서 뭐 직접세, 간접세라던가 뭐 인세, 물세 이런 용어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국세에 관한 이제 저희가 신고 납세 의무가 있는 것들 그리고 정부 부가고지 세금 정부 부가고지 세금에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이제 과세 요건, 과세 표준, 세율, 과세 기간, 납세 의무자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국세 부과의 원칙엔 4가지. 그래서 신해성실의 원칙은 과세 관청 쌍방. 그리고 가산세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론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게 법인세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무회계 꽃이시죠. 법인세 한번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